플렉스 박스 레이아웃, 플렉스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애가 이제 새로 등장을 했어요. 이게 CSS3에서 등장을 했고요. 초반에 나오진 않고 좀 지나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좀 긴가민가? 이게 뭐지? 뭐 이랬는데 쓰다 보니까 굉장한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쓰기 시작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유인물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은요. 엔테크 서비스 UIT 여기 네이버 부속 연구기관이거든요. 네. 여기서 하신 요 분들 자료를 참고를 했어요.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 물론 이 그림은 제가 배경은 제가 선택한 거고. 자, 그래서 여기요. 플렉스박스는요. 뷰포트나 요소 크기가 불명확하거나 동쪽으로 변할 때 효율적으로 요소를 배치, 정렬,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CSS의 새로운 레이아웃 방식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레이아웃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레이아웃을 잡을 때 옆으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이런 그 구성들을 잡는데 우리가 플로 레프트, 플로 라이트 이런 걸 썼을 때는 손댈 때나 신경 쓸 게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좀 약간 불편한 점도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좁아지면은 밑으로 떨어지고 이러죠. 퍼센티지를 좀 잘 잡아놨는데도 뭐 조금 부족하면 떨어져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 플렉스는 절대 안 떨어져요. 만약에 옆으로 가게 해놨다 그러면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도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렉스 구성 요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쓰시면 이제 여러분들 안 쓸 수가 없어. 플렉스 컨테이너 담고 있는 부모 박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식 아이템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박스를 플렉스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플렉스 아이템들은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밑으로 또 내려갔다 그러면 밑에서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방향적으로 봤을 땐 위아래로 흘러가는 방향을 또 정하기도 하거든요. 네, 컬럼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인 액시스, 메인 축, 액시스가 축이죠. 네, 이쪽 방향,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 메인 액시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돼서 내려가는 방향을 크로스 액시스라고 해요. 메인 액시스, 크로스 액시스라고 보통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요소한테 플렉스라는 디스플레이를 주면 자식 요소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요. 네. 그거 한번 주워 보면서 이제 내용들을 또 하나씩 볼 건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 요소 요거까지만 보고 한번 직접 해볼 거예요. 부모 속성 컨테이너 보면요.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 쭉 아시면 돼요. 플렉스 디렉션, 플렉스 랩, justify content, align items, align content 이게 아주 많이 쓰이는 애들이고요. 그다음에 플렉스 자식 요소에는 플렉스라는 속성이 있어요. 플렉스라는 속성이 있고 플렉스라는 속성은 한 번에 쓰는 거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개의 속성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로 이걸로. 네, 그래서 플렉스 그로우 네, 이렇게 커지는 거에 대한 설정, 플렉스 슈링크 작아지는 거에 대한 설정, 그 다음에 기본 크기, 플렉스 베이시스, 위드스하고 똑같은. 그리고 이제 순서 같은 것도 바꿀 수 있는 오더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하게 메인적으로 생각할 거는 요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향 같은 것들은 이제 플렉스 디렉션 같은 걸로 줄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디테일이거든요. 하나씩.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는데 이제 보면서 내가 들어가면서 한번 주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스로 오세요. 레이아웃 연습 열어놓고 여러 줄 보이게 해놓고요. 뷰포트도 집어넣습니다. 뷰포트. 네, 모바일에서 네, 사이즈를 실제 물리적 크기로 맞춰주는 뷰포트. 그 다음에 플렉스 레이아웃 연습. 예, 열어볼까요? Alt, Arrow.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왜 아무것도 안 보이는지 볼까요? F12 누르고 직접 선택으로 찍어보세요. 누가 잡히나? 뭐 UL이 잡히고 있네? 다른 애들도 밑에 이제 갖다 놓긴 했는데 내가 디스플레이 넣어 시켜놨어요. 여기 뭐 이것만 보세요. 랩 박스가 있고요. 랩. 아하, 랩 박스는 어떻게 돼요? 찍어보니까. 위드스는 오토고 하이트는 보이는 화면에 맞추라고 바디 밑에 바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러면은 꽉 차게 하는 건 뭐야? HTML 바디에 보이는 높이만큼 하이트 값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애들한테 퍼센트를 줘야 된다 한다면 100%다 그러면 부모 박스의 크기가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만약에 안 잡으면은
랩박스가 높이값이 빵이 돼. 이건 퍼센트에 대한 기준이고요. 만약에 부모 박스한테 이런 걸 안 줬다. 그럼 자식이 꽉 차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단위를 바꾸면 되잖아. VH 하시면 이거 높이값 먹어요? 네, 화면에 맞춰버리죠, 이거? 단위를 바꾸면 보이는 화면 기준으로 해본다. 그럼 무조건 안에 있는 애도 보이는 화면을 기준으로 해버리니까 부모 박스에다가 꼭 크기를 퍼센티지를 보이는 화면만큼 잡아줘야 될 필요가 꼭 있어진 건 아니에요. 이게 그전에는 퍼센트를 잡을 때 무조건 얘도 퍼센트밖에 없을 땐 이렇게 잡았다고. 얘도 100%, 그리고 자식도 얘도 100% 잡으려면은 HTML부터 100%가 전부 다 잡혀 있어야 되니까 보통 얘가 지금 크기가 꽉 차죠. HTML, 바디 해가지고 하이트 100%라고 이렇게 세팅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세팅했어요. 자식 요소의 퍼센트로 꽉 채우고 싶으면 HTML, 바디, 하이트 100%. 근데 깔맞춤 하는 것처럼 그냥 같이 가는 애가 위드스 100%, 하이트 100%막 무조건 주고 갔어요. 그렇게. 그전 세팅이었고 지금 이제 VH가 나왔기 때문에 VH는 보이는 화면을 무조건 기준하니까 지금처럼 꼭 얘네들한테 그렇게 잡혀 있을 필요는 없어졌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면서 자, 랩이 있고요. 지금 설정을 손대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 UL도 사실은 여기에 맞추라고 100%를 했어요. 부모 크기에 맞춰라 이렇게 했어요. 부모 크기에 맞춰라 100%. 그죠? 그래서 UL도 꽉 차 보여요. UL도 지금 없앨 건 없애고 다 했어요. 여기 보면 마진형, 패딩형, 리스트 스타일, none 해가지고 땡땡땡 표시 이런 거 다 없앴어요. 네. 깔끔한 상태의 UL이에요. 꽉 찼어요. 하이트를 100% 줬어요. 자, LI로 넘어가 볼까요? LI는 높이값이 빵이에요. LI 찍어볼까요? 네. LI의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근데 지금 높이값이 없어서 배경 이미지가 안 보여요. 높이값을 강제로 줘볼까요? 여기 RAM 밑에 UL 밑에 LI라고 있죠? 여기 하이트 값 강제로 줘보세요. 다 같이 하이트 10 픽셀 볼 RAM 밑에 UL 밑에 LI 여기다가 하이트 값 10 픽셀 줘보세요. 여기 배경 이미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만약에 이거 등분할 시키려면 몇 퍼센트 주면 돼요? 하이트 값 몇 프로 줘요? 5개지. 하나, 둘, 셋, 넷, 다. 20% 주면 되지. 20% 주면 5등분할 되네. 5개. 얘 근데 옆으로 흘러가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플롯, 레프트. 그러면 위드스 이거 설정을 또 따로 줘야 돼. 위드스가 20%고 하이트는 100%고. 그럼 이렇게 가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플로팅을 사용해가지고 옆으로 흘러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여기서만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만. 우리가 그냥 상고해보는 거예요. 아, 부모 박스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지금 배경 이미지만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내용이 없어요. 내용만큼 늘어나는 애기 때문에 하이트도 보이는 얘 부모 박스에 꽉 채우고 위드스도 등분할하고 플롯 레프트를 하니까 이렇게 왼쪽부터 쭉 갔죠. 얘도 반대로 바꿀 수 있지 않나? 플롯 라이트 하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가죠. 우리가 플로팅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플롯을 움직일 수 있는 요 방법을 딱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플렉스를 쓰면 얼마나 간단해지는지, 얼마나 제어가 쉬운지 요거를 알고 나면 플렉스를 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플로팅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가르쳐 드려야지 저는 플렉스를 모르시는 분한테 플롯을 모르시는 분한테 플렉스를 가르쳐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네. 저는 그래요. 왜냐면 본인이 그거 쓰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 생기면 극복을 못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 풀어가야 되거든요. 밑에서부터. 근본, 기본적인 거. 원래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하고는 플렉스를 좀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한테는 편하게 플렉스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코딩을 시작을 하면은 막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플롯은 이렇게 했지라는 것만 한번 이렇게 던져서 튜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플렉스를 이어볼 예정입니다. 옆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방법을 플로팅을 사용해가지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또 다시 여기를 새로 고쳐서 다시 보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크기를 늘려서 UL도 꽉 차게 하고 LI가 아무것도 없는데 LI에다가 공통으로 이렇게 하이트 값을 20%로 해서 늘려놓으면 이거 배경 이미지를 내가 이미 세팅해 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딱 찍어보면 배경 이미지가 이미 세팅돼 있어요. 이런 배경 이미지. 배경 이미지가 꽉 차 있구만. 노 리피트, 센터 커버 뭐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세팅이 쫙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LI는 밑으로 쭉 내려가죠. 네. 옆으로 위드스를 100% 주지도 않았는데 꽉 차죠. 원래 오토죠. 네. 하이트 값을 굳이 줘서 안에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돌렸는데 얘를 만약에 옆으로 가게 해라 그러면은 플롯 레프트 이렇게 플롯 레프트. 근데 위드스 값이 없잖아. 위드스 값을 등분을 할게요. 위드스 값을 20% 하면 5개씩 오겠죠. 네, 이렇게. 그리고 하이트 값을 안 주면 하이트 값도 빵이거든요. 그래서 하이트 값을 보이는 화면만큼 늘려라. 100%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옆으로 흘러가게 됐죠. 그래서 플롯 레프트는 나는 왼쪽, 너는 오른쪽에 올라와 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UL에 사실 끊어주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망가질 터이죠? 망가지겠지. 당연히 망가지겠지. 근데 얘는 이제 크기를 잡아놨기 때문에 뭐 끊는 거를 이렇게 클리어 버스 이런 거를 안 해줘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었었다. 이제 요거를 저희가 상기를 아까 해봤고요. 플롯 라이트 오른쪽부터 보내는 것도 물론 있고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를 정말 안 쓰고도 할 수 있는가?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UL이 LI를 싸고 있죠. UL에다가 디스플레이를 주는 거예요. UL에다가 디스플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플레이가 뭐가 있어? 디스플레이 블록, 디스플레이 인라인. 인라인과 블록을 같이 갖고 있는 인라인 블록 이런 것도 있고 3개 배웠네, 3개. 그리고 우리가 테이블, 디스플레이, 테이블 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종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지금 테이블 자체를 잘 안 쓰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디스플레이를 타. 여기에 플렉스라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이 놈이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여기 플렉스를 주신 다음에 지금 등분할 시킬 애는 LI거든요. 지금 영역은 꼭 잡혀 있어요. LI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LI에다가 플렉스라는 설정을 줄 수가 있거든요. 플렉스. 네. 여기다 1만 주면 분할을 해버려요. 그냥 1.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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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1. 그래서 이제 줄었다 늘었다 하는 부분이 전부 셋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가 알아서 뭘 했어요 지금? UL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LI에 플렉스 1. 끝. 하이트 값 우리가 뭐 위드스 20% 필요 없고요. 하이트 100% 필요 없어요. 얘가 이 플렉스 1만 주면 등분할 레이아웃 자체는 아주 심플하게 아주 채우기를 해버려요. 자동으로 얘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잡아야 될지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2가지 설정만 주면 이렇게 그냥 된다는 사실을 한번 상기해 보면서 여기다가 직접 한번 집어넣을게요. 플렉스 디스플레이. 자, 그래서 플렉스란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하고 거기다 이제 직접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플렉스라는 단어가 요즘 유행이잖아. 그죠? 그래서 플렉스라는 게 뭐 자랑질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기가 머슬, 근육 자랑에서 출발한 말이 뭐 뭔가 좀 자기가 돈 자랑하고 싶다, 뭐 물건 자랑하고 싶다, 플렉스 해가지고 막 집 자랑하고 싶다, 플렉스 아이템, 뭐 요즘 그런 말들이 유행인데 그 플렉스랑 달라요. 근데 FLEX라는 말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건 플렉서블에서 나온 말이에요. 유연한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유연한 말 그대로 진짜 유연한 거예요. 옆으로 쓱 흘러가거나 밑으로 흘러가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절을 잘해줄 수 있어요. 가변적인 자식 요소의 컨트롤을 위해서 CSS3에서 새롭게 선보인 디스플레이 기술. 자식 요소를 같은 비율로 혹은 다른 비율로 분할하기 쉽다. 쉽잖아. 이제 잠깐 좁았지만 이렇게 딱 두 개 딱 쓰니까 끝났어요. 그냥. 자식 요소 순서를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네, 순서를 막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블록 요소를 옆으로 흐르게 하는데 탁월하다. 네, 블록 요소. 밑으로만 가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레이아웃용 태그는 전부 다 블록이거든요. 블록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세팅법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그 옆으로 보낼 부모한테 주고요. 자식들은 플렉스 1이라고 설정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자식 요소의 높이값은 자동으로 부모 높이값을 따라갑니다. 훌륭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굉장히 자유로운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가 한번 줘볼게요. 여기 UL이 있거든요. 여기다 플렉스를 줘보세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네, 파티션 박스 UL이에요. 랩 박스 밑에 UL. UL 밑에 LI를 옆으로 보낼 거거든. 그러니까 UL한테 주셔야 돼요. UL한테. 네, 플렉스. 그래서 DF. 디스플레이 플렉스입니다. DF만 쓰시면. 엔터 칩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자식 요소에 여기 1을 주셔야 돼요. 자, LI죠? 등분할 속성. 플렉스 FX 이거거든요. 플렉스가 FX예요. 플렉스랑 속성이에요. 플렉스 부모 밑에 있는 자식이 등분할 플렉스를 하겠다. 그러면 플렉스 1만 쓰시면 끝나요. FX1 플렉스 1이라고 나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아까 한번 넣어봤던 게 이제 아마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됐죠? 등분할 우리가 뭐 퍼센티지 같은 거 계산도 안 했어요. 여기 만약에 이런 박스가 더 생기든 덜 없어지든 얘는 무조건 등분할을 해요. 아주 훌륭합니다. 이런 데를 본 적이 없어요. 네, 플렉스. 그래서 플렉스 자식 요소에 이렇게 플렉스 속성이라는 걸 주잖아요. 그럼 1 하면 무슨 소리인지 약간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플렉스를 1이라고 주면은 플렉스 1, 1, 0이라고 준 것과 똑같아요. 플렉스를 이렇게 3개를 줄 수 있어요. 플렉스라는 걸 주면 1 썼잖아요. 그러면 1, 1, 0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3가지가 세팅돼요. 커지고 작아지는데 커질래 물어볼 때 1 하면 응, 0 주면 아니 이런 소리예요. 네, 그래서 커질래 응, 작아질 때 작아질래 응. 그래서 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네. 그래서 얘가 플렉스 1, 1, 0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지막은 고정된 크기인데 가로 크기 고정된 크기를 내가 그냥 주지 않겠다. 그래서 0 준 거예요. 플렉스 베이시스. 여길 따라가게끔 해놨으니까 이거는 0. 그래서 1, 1, 0이라고 기본 세팅이 돼 있는데 플렉스 그로우, 플렉스 스트링크, 플렉스 베이시스를 합쳐서 한 번에 플렉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각각의 값은 이렇게 돼 있어요. 플렉스 그로우, 플렉스 스트링크, 플렉스 베이시스 해가지고 1 또는 0, 1 또는 0 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시스는 뭐 픽셀 퍼센트, 램, M, 뭐 VW, V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위로 쓸 수가 있어요. 위드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플렉스 베이시스는. 만약 0을 쓰면 속성값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더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오더라는 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제 순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까지 딱 오시고요. 한번 보세요. 브라우저 자체가 이 플렉스를 이제 너무 잘 받아들여지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준 애를 딱 찍어서 보시면 여기 옆에 보시면 이 플렉스라는 이 버튼 보이는 거 보이세요? 플렉스 디스플레이 주면은 이 브라우저 분석기에 보면 UL에다가 줬거든요. 플렉스를. 그랬더니 플렉스 버튼이 생겨요. 이건 무슨 버튼이냐면 비주얼하게 보이게 해주는 버튼이에요. 딱 클릭하시면. 여기에 지금 그 배경 이미지가 진해서 그런데 배경 이미지를 내가 잠깐 빼본다면 땡땡땡 표시가 나와요. 여기. 배경 이미지를 좀 빼볼게요.
이것 때문에 안 먹히나? 지웠어요 일단. 여기 땡땡땡 표시 보이시죠? 이 플렉스 구조에 따라서 모양을 보여주는 바로 버튼이 요 옆에 있는 버튼이에요. 네. 여기 보니까 플렉스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게 땡땡땡 여기 점선 같은 걸로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는 애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새로 다시 고칠게요. 네. 요 누르는 순간 거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플렉스에 이제 여기 코드 있는데 보실래요? 아, 완전 편하게 만들어놨어. 이거는 얘네들이 작정하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플롯 레프트 이런 거 가지고 고생들 하니까 이제 고생 끝났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플렉스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데 옆에 보면 이제 CSS 코드에 보면 또 이런 버튼이 하나 있어요. 오픈 플렉스 박스 에디터. 오, 뭐야? 이거 뭐야? 방향도 바꿀 수 있어? 아까 플롯 라이트 하면 오른쪽부터 순서가 반대로 됐죠? 오른쪽부터 가게 해봐. 오! 처음부터 이건 기본값이고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속성이거든요. 플렉스 디렉션 로, 플렉스 디렉션 컬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옆으로 보내다가 아래로 탁 내려보내는 설정을 얘를 준 상태에서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꽉 차죠? 그리고 플렉스 반대 방향 그리고 위아래도 반대 방향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순서를. 원래는 그 코딩을 거꾸로 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순서대로 이렇게 1, 2, 3, 4, 5를 5, 4, 3, 2, 1 이런 식으로 코딩을 LI를 거꾸로 해놔야지 이렇게 디스플레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방향 자체를 반대로 흘러가게 해준다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밖에 뭐 이거 랩핑 박스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뭐 이런 거 그리고 온라인 정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금 꽉 찬 박스에서는 별 소용이 없어요. 이게 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작아진 박스 안에 동그라미 타이틀 가지고 저희가 다 잡아볼 거니까 그때 보시고 플렉스에서 방향 바꾸는 것만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플렉스 디렉션을 먼저 봅니다. 아하, 그래서 플렉스 디렉션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여기서 한번 보세요. row reverse, row reverse, column reverse, column reverse. 그냥 이렇게 보면 다 끝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설정에 대한 이름을 줄 수 있느냐. 어떤 분이 면접을 가셨는데 그 면접관이 기술 면접관이 플렉스를 물어보더래요. 플렉스 많이 사용해 보셨어요? 그래서 네, 써봤는데요. 그러면 플렉스에서 뭐 방향을 위아래 반대로 보내는 게 뭐죠?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했다는 거지. 아, 그거야. 플렉스 디렉션에 컬럼 리버스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길 바랬나 보지. 근데 이걸 누가 일일이 이렇게 외우나? 이제 막 코딩하신 분이 어떻게 이걸 줄줄줄 다 외워. 네, 뭐 그런 걸 물어봤대요. 이미 기를 죽이려고 이제 마음 먹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 있잖아. 대답 못하게 물어보는 건 쉬워요. 그죠? 시험 문제 틀리게 하는 거 쉽다고요. 뭐 교과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 거 막 사진 끝에 있는 조그만 글귀 이런 거 문제로 내면 다 틀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뭔지 먼저 이해하시고 자꾸 쓰다 보면 이름도 그냥 생각이 나고 이런 거죠. 네. 플렉스 디렉션. 디렉션이 방향이거든. 디렉터가 지휘자 또는 뭐 이렇게 감독들을 디렉터라고 하잖아요. 네. 그 방향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여기다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죠. 플렉스 디렉션 속성. 진행 방향과 순서를 정한다. row 좌에서 우, row reverse 위에서 좌, 컬럼은 위에서 아래, 컬럼 리버스는 아래에서 위. 그렇죠? 여기다 한 번만 줘보면 플렉스 디렉션. 근데 바로 이렇게 하면 디스플레이 나잖아. fx라고 무조건 하시고요. d 이렇게 하면 플렉스 디렉션이 나옵니다. 플렉스 디렉션 기본값이 row죠. 이게 row가 기본값이에요. 이렇게 하면 똑같이 나오고요. 이걸 뭐 컬럼으로 바꾼다. 컬럼. 그럼 위에서 아래로 가겠지? 실제로 코드를 넣으면 이렇게 들어간다고. 실제 코드를 내가 여기다 넣어봤거든요, 지금. 실제 코드를 넣으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본값으로 롤을 사용할 건데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그럴 때는. 롤을 쓸 때는. 기본값. R, A, R, O, W.
로 리버스는 반대. 근데 지금 저희는 로를 그냥 쓸 겁니다. 이렇게. 그렇군. 쓴 김에 그냥 로 리버스 써볼까? 지금은 별로 상관이 없거든. 여기서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로 리버스. 그럼 거꾸로 나오죠? 네. 오케이. 지금 한번 하나 써보는 거니까 로 리버스를 한번 적용해 놓고 지나가 볼게요. 로 리버스. 잘 나오시나요? 네,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등분할 속성 li에 대해서 했고요. 네,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네, 그 다음에 밑으로 더 내려가 볼게요. 여기 이제 자식 요소로 제가 플렉스 1 주는 건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예, 똑같은 비율로 다 만들어주는데 1만 쓰면은 요거를 한 번에 설정한 거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티션별 배경 이거 다 세팅돼 있는 거예요.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타이틀 가지고 한번 가지고 놀아볼게요. 자, 타이틀 디스플레이 넌 해놨거든요. 제가요. 타이틀 공통 디스플레이 넌 이렇게 해놨는데 디스플레이 넌을 풀어주세요. 수석. 이거 주석 달아버리세요. 디스플레이 안 보이게 해놨거든요. 제가. 타이틀 딱 달아주시고 첫 번째 거 타이틀 보이죠? 요거. 이것도 이제 가지고 놀면 돼요. 이거를 디스플레이를 보이게 딱 해놓으세요. 이거 아주 가지고 놀면 돼요. 우리가. 얘는 뭐라고 되냐? 앱솔루트에 탑 100픽셀 떨어져 있고요. 칼크로 계산해가지고 가운데 오게 250 계산하는 거예요. 중앙으로. 위드스 500, 하이트 100. 그래서 보더 5픽셀 흰색. LI는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보더 레디우스 동그랗게. 그래서 50픽셀 50 곱하기 50짜리인데 네,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동그랗죠? 롯데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여기 보세요. LOTTE. 이게 뭐예요? 요게 LI로 되어 있는 거 찍어보세요 한번. 맞지? LI로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OLLI에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첫 번째 거 타이틀 박스 1번만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1번. 첫 번째 타이틀 박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타이틀 박스는요. 여기 보시면 위에서부터 50픽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 박스 안에 이제 우리가 플렉스를 주시면 이제 옆으로 흘러가게 될 건데 밑에 있는 애들은 옆으로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차지 해가지고 이 크기보다 이제 박스가 작으니까 밖으로 자식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한 줄씩 가 있는 거예요. 얘를 옆으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박스를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보세요. DF. T1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다가 직접 두기 전에 만약에 테스트를 좀 해보려면 사실 여기 찍어보고 줘보시면 더 확실하지. 여기를 찍어보고 줘보세요. T1. T1에 이거밖에 없거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오! 자식들이 옆으로 가잖아. 아까는 자식들이 안 보여서 등분할하기 위해서 플렉스 1을 준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디자인이 돼 있는 상태의 크기를 가지고 디자인이 딱 돼 있는 애들을 그냥 디스플레이 플렉스만 주면요. 그 안에 있는 애들이 옆으로 흘러가요.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돼요. 정렬. 가로 정렬과 세로 정렬이 있어요. 이렇게 플렉스를 딱 잡아주시면 지금 여기 코딩하지도 않고 지금 플렉스만 잡아줘 봤어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기다 줘놓고 움직이는 걸 보시는 게 훨씬 더 생동감이 있어요. 생동감 있지? 얘가 좀 더 당겨 놔볼까? 네. 일부러 당겼어요. 오, 여기서부터 출발하네. 그럼 얘네들은 이제 이 플렉스 박스 안에서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걸 눌러서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방향도 반대로 보내고 이것도 디렉션도 물론 가능하고요. 가능하죠. 이것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가능해요. 똑같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기본값으로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 랩은 이제 뭐 숫자가 많으면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니까 이건 지금 살펴볼 건 아니고요. 지금은 한 줄짜리 컨텐츠를 잡을 건데 여러분들 양쪽 정렬이
영어로 뭐죠? 텍스트 얼라인 센터는 가운데지. 텍스트 얼라인 justify. 그렇지, justify. 동시에 얘기했네. justify가 양쪽 정렬인데 이 수평 방향의 양쪽을 다 놓고 정렬 잡아주는 게 여기 justify content라는 애예요. 이 속성이에요. justify content를 가져가면요. 이 지금 뭉쳐있는 얘네들 옆으로 흘러갔지만 이렇게 옆으로 흘러갔지만 뭉쳐있잖아. 여기에 붙어있잖아. 요게 중력 방향이라고 그랬지? 웹페이지에서 중력 방향은 위쪽 왼쪽에 붙어있는 요 상태예요. 요게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가운데 보낸다든가 센터 오 가운데 오지 justify content 눌러보면 처음에 이 상태는 flex start는 기본 상태예요. flex 요게 센터 하면 가운데 오죠. 이렇게 하면 끝으로 오죠. flex end 여기 justify content 값을 잘 보세요. 그리고 오 양쪽 끝으로 보낼 수 있어요. space between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죠. 사이 간격이 일정하잖아. 그래서 스페이스가 간격이고 공간이고 between 사이 공백 간격이 일정하다. space between 그리고 요거는 space around 주변의 간격이 일정해요. 주변 간격이. 오. 그리고 주변 간격이 아니라 그냥 앞에서부터 전부 요 공간이 똑같이 나오게 하려면 이걸 하는 거예요. space evenly. space evenly. 그래서 가로 수평 방향 진행하는 거의 수평 방향 정렬이 진행하는 진행 방향과 수평 똑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에 컨텐트를 잡는 게 justify content예요. 그래서 옆으로 가면서 여러 개가 잡히잖아. 컨텐트가 여러 개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죠. 잠깐만. 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진행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렇게 잡히잖아요. 여러 개니까 컨텐트야. justify는 양쪽 정렬의 그 양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 기준으로 얘를 어느 쪽에 정렬시킬 것인가가 justify content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justify content는 지금 했어. 그러면 세로 정렬을 어떻게 하지? 이 수평 방향, 진행 방향과 직각인 이 수직 방향은 어떻게 되죠? 수직 방향인데 수직 방향에서 컨텐트가 몇 개 만들어져요? 수평 방향으로 진행할 때는 얘가 5개를 만나잖아. 지나가면서. 그지? 여러 개가 만나니까 justify content라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content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justify content. 그런데 수직 방향은 하나밖에 안 만나잖아. 한 줄짜리니까. 그지? 하나니까 이런 거는 align items라고 해요. 이 하나 딱 걸리는 걸 아이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걸리는 애가 여러 개가 수직 방향으로 하나씩 걸리죠. 이렇게 하나씩 걸리잖아. 그래서 align items 이게 수직 방향이에요. 근데 하나 싱글 한 줄 갈 때. 네. 요 개념을 잘 잡으면 그리드 갈 때도 그냥 이해가 돼. 또 디스플레이 그리드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align items 이거 눌러볼까요? 중간에 걸리고 아하 align items center align items 맨 위에 붙는 게 뭐예요? flex start 이게 기본값 flex end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양쪽으로 쫙 늘리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스트레치는 여기서 티가 안 나요. 왜? 높이값이 여기 지정돼 있어서 그래요. 여기 높이값 지정돼 있잖아. 100픽셀로 이 높이값 빼면 돼. 티트에 티트 맞아? 티트 밑에 어디 갔어? li 각각의 li에 지금 높이값이 지정돼 크기가 50 곱하기 50이거든요. 그게 지정돼 있어서 그래요. 어떤 게 찍힌 거야? 이걸 찍어야 돼. 안에 있는 걸 찍어야지. 이거 50 곱하기 50. 그래서 높이값을 안 주면 늘어나잖아. 이게 네모 동그랗지 않았다면 보더 레디우스 50%도 빼보면 위아래로 쫙 잡아 늘리는 게 뭐예요? 스트레치예요. 세로 정렬. 다시 한번 세로 정렬 가서 봅니다. 첫 번째 박스. 내가 여기다가 justify content 밑에 align items에다가 스트레치를 집어넣었어요. 좀 전에. 스트레치. 네. 위아래로 늘어나죠? 네. 크기가
지정 안 돼 있어야지 이건 티가 나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적용되는 건 justify content하고 온라인 아이템스예요. 온라인 컨텐츠는 여러 줄짜리 할 때 하는 거예요. 여러 줄짜리. 네, 그래서 요건 요렇고요. 크기는 내가 다시 돌려보낼게. 크기는 다시 돌려보낼게. 하이트 50에 보더 요거 동그랗게 만들게요. 네, 그래서 세로 정렬은 뭐다? 네, 여기 다시 OL. 여기 T1에다가 플렉스 설정의 속성들 가지고 다 조절하는 거야. 여기 보면 스트레치 이거 말고 이렇게 위, 아래, 위, 가운데 이게 다 되고요. 세로 정렬. 수직 방향이에요. 진행 방향의 수직이에요. 진행 방향의 수직. 그게 한 줄이다. 그러면은 온라인 아이템스. 하나씩 걸리는 게 여러 개니까. 온라인 아이템스. 그리고 add 온라인 아이템스. 요거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베이스라인. 네, 베이스라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줄간, 그러니까 글자를 중심에서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 하나가 라인 하이트 값이 뭐 2배수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글자는 같은 줄에 와요. 근데 그거 글자를 맞추느라고 이게 다른 줄로 올라가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L자 찍고 라인 하이트 값을 0.5 이거 더 늘려야 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글자를 중심해서 얘네들을 전부 다 온라인을 잡아주는 게 뭐라고? 그게 바로 온라인 아이템스 베이스라인이에요. 베이스라인. 글자 선을 맞추는 거. 아랫줄. 글자 아랫줄을 맞춰버려요. 이렇게. 색깔이 안 보이네. 파란색. 요 아랫줄. 파란색도 잘 안 보이네. 어쨌든 글자에 뭘 잡았어요, 제가요? 지금 라인 하이트 값을 여기 두 개를 다르게 줬거든요. 얘하고요. L자하고 T자하고요. 그러니까 요 밑에 줄이 쭉 맞아 들어가죠.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얘를요 중간에 오게 딱 한번 맞춰볼게요. 그럼 무슨 설정이 필요한가 볼까요? 이제 세로 고치고 세로 고치겠습니다. 다시 여기다 이제 줘보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다시 줘보겠습니다. 뭘 준다? 이쪽을 줄이고 T1에다가 플렉스 박스를 주세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오케이, 옆으로 짠 하니 가죠? 진짜로 주는 거예요. 좀 전에는 튜닝을 한번 때려본 거고요. 아, 적용되는구나 라는 거 한번 때려본 거. 그 다음에 justify content 수평 정렬. 네, justify content JC justify content가 나오거든요. 네, 스페이스 between SB 할까? 그러면 사이사이 간격이 일정하게 하는 게 스페이스 between.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around 하면은 주변 둘레가 일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evenly 하면은 evenly. 네. evenly 하면은 이 중간에 공백 자체가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L자 앞에 있는 공백이나 L5 사이에 있는 공백이나 다 똑같아요. 그 사이사이가 일정해져요. 일정한 간격을 나타내 주는 거. 네, 그게 바로 justify content다. 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 justify content. 수평 정렬 속성. 진행 방향이에요. 진행 방향의 수평. flex start end center space between space around space evenly. 네, 요걸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아이템스도 줘볼게요. 여기에다가 바로 위에다가 온라인 아이템스 있는 항목에 오셔가지고 위아래 중간 온라인 아이템스 그죠? 센터 AIC 뭐 이런 애는 처음 없나 봐요. 딴데 그러니까 바로 단축키로 먹히네요. 저기 우리 그 약어로 쓰는 걸로 에밋 코딩으로 먹힙니다. 엔터 탑. 오 가운데 오네. 이제 그 박스 가운데 제가 딱 왔어요. 네. 세로 방향.
그래서 이거 수직 정렬이에요. 수직 정렬. 수직 정렬이고 플렉스 스타트는 맨 위 기본값, 플렉스 엔드는 맨 아래, 센터는 세로 중앙, 스트레치는 꽉 채워 늘리고, 하이트 값이 오토여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오토여야 돼요. 어쨌든. 근데 베이스 라인은 각 요소에 글자가 있다면 글자 아래쪽 기준선으로 정렬됩니다. 라인 하이트를 변경해 보면 되거든요. 이거는 밑에서 바로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잡아보세요. 네. 여기까지 잡아보고 잠시 구경의 시간. 잠시 푸시 한번 할게요. 여기 쓴 내용은 별로 없어요. 제가 코딩한 거는. 여기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만 좀 얘기를 한 거지. 여러분들 이제 인식을 잘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첫 번째 거 성공시킨 거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에 justify content, space bit evenly, align item, center 이렇게 줘가지고 가로 세로 정렬까지 끝. 아주 명확하게 해줬습니다. 아주 쓸만하죠? 네, 이제 옆으로 보내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냥 플렉스만 있으면 해결돼요. 큰 박스를 옆으로 보내고 그 안에 있는 애들도 옆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얘를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 밑에 있는 자식도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시면 끝나는 거죠. 네. 그것만 안 헷갈리시면 돼요. 여러 개를 줄 경우에. 네, 하다가 헷갈릴 수도 있지. 네, 그러다가 보면 또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밑에 박스 하나 더 만듭니다. 밑에 박스를 내가 하나 더 만들거든요. 자, 밑에 있어요. 여기 디스플레이 넌데 있는데 스타일 타이틀 타일틀이라고 되어 있네. 타이틀 두 번째 거예요. 2로 바꾸세요. 타이틀 2 디스플레이 넌을 주석 처리해 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탑 200픽셀 내려오는 애가 보일 겁니다. 오 예. Wrote that word. 이제 월드라는 게 여기 나오는 게 월드. word. 자, 플렉스 박스 좁습니다. 얘도요. 두 번째 박스 찍어보세요. 보이죠? 자, 여기다가 뭘 줘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옆으로 가네. 똑같아요. 위에 거랑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사이사이 간격을 일정하게 스페이스 비트윈 해볼까요? justify content의 스페이스 비트윈. 스페이스 비트윈 맞죠? 그리고 얘를 맨 밑으로 내리겠다. 아니, 얼라인 아이템을 좀 바꿔볼게요. 얼라인 아이템을 요 베이스 라인이라는 걸로 선택해 보세요. 베이스 라인. 얼라인 아이템스 베이스 라인.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제가 그 줄 간격을 각각 다르게 해주시면 라인 하이트를 다르게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5라는 애를 찍어서 여기 제가 선택자는 해놨거든요. 라인 하이트 80 픽셀, 50 픽셀보다 큰 거지. 좀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L 찍으면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라인 하이트를 50보다 작게 해볼게요. 라인 하이트를 30 픽셀로 잡으시면 얘가 올라갔다, 동그라미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돼 있지만 글자를 보시면 같은 줄에 쭉 있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 요게 베이스 라인이 됩니다. 베이스 라인. 되겠죠?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부터 이렇게 넣고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했다고? 여기 T2를 찍어서 플렉스,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여기 브라우저에다 넣는 게 잘 되신다 그러면 상당히 내가 발전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넣는 게 아직도 힘들다 그러면 계속 노력하셔야 되고요. 요거를 잘 넣고 브라우저랑 대화가 잘 되시는 분은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길이 창창하게 열린 겁니다. 네. 요게 잘 되면 잘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당사자하고 얘기 잘하는 거잖아요. 당사자랑. 이게 사람이 아니지만 이 당사자. 이거를 디스플레이하는 그 자신하고 얘기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프랑스어 번역가는 프랑스 사람하고 얘기 잘 되면 끝난 거 아니에요? 독일어 통역가는 독일 사람하고 얘기하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독일어 쓰는 사람하고. 마찬가지지. 우리도 CSS,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할 때 브라우저랑 얘기가 끝나면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사람한테 이제 이런 거를 보내주고 얘기하고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지.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요거를 여기다가 줘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줬으니까 여기서 실증을 줘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우리는 이렇게 준다고요. 근데 하나씩 줘볼게. 디스플레이 플렉스 DF 좋아. justify content JCSB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JCSB justify content 양쪽 정렬을 꼭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수평 방향 양쪽 수평 방향 컨텐트가 쫙 여러 개가 걸리니까 한 줄이 여러 개가 쫙 있으니까 컨텐트. 그리고 세로 정렬은 얼라인 아이템이라고 한다고요. AI. 왜? 아이템. 이렇게 수직 방향. 진행 방향의 수직 방향은 아이템 하나씩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템이고 그런 게 옆에 여러 개 있으니까 아이템스.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 오게 하기 쉽다고 하면 센터지만 그 베이스 라인을 한번 제가 해보고 싶어서 얼라인 아이템스 베이스 라인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줄 간격을 아까 여기 두 개를 따로따로 줬거든요. 여기다 따로따로 줘보세요. 라인 하이트 80 픽셀. 이건 단위를 주세요. 높이가 50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는 더 크게, 하나는 더 작게. 라인 하이트 30 픽셀 이렇게 줘보세요. 네. 그 단위를 안 쓰면 배수가 되니까 너무 커지니까요. 네, 픽셀이란 단위 주는 거 조심하시고. 되겠지? 이렇게 주어주시고 한번 아까처럼 나올 거예요. 제가 화면에서 미리 한번 줘본 거거든요. 그거를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준 게 이거고요. 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가 그대로 준 겁니다. 요거를 반영시켜 넣고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고 플렉스를 즐겨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디스플레이 넌데 있는데 이거 풀어주세요. 타이틀, 왜 타일틀이라고 다 잘못 써는 건가? 타이틀 3, 그 밑에 있는 박스도 타이틀 3, 디스플레이 짠! 넌을 주석 처리 풀어주시면 밑에 박스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이 아래에 있는 박스는요, 어떻게 그려주려고 하냐면요, 이렇게 그려줄까 해요. 지금 이제 여러 개를 그리면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 건데, 이 양쪽 끝으로 가게 할 거야. 이 가운데 있는 처럼. 두 개 앞에 오고, 나머지 뒤로 보내고. 이런 거 어떻게 할까? 요거를 한번 맞춰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얘를 갖다가, 일단 옆으로 보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줘야 되겠지?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이렇게 줘보시고, 옆으로 가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서 해봐. 가운데 세로는 가운데 걸려야 되니까 얼라인 아이템스 이거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이거 먹여야 되겠네. 가운데 오지.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그러면 아이템스 네 수직 방향으로 하나 한 줄 걸릴 때 한 줄이 가고 있다. 그러면은 얼라인 아이템스라고 했어요. 얼라인 아이템스. 야, 되게 여기 표시를 되게 멋있게 해놨어요. 여기 마우스 올리면은 화살표가 나와서 중간 가운데로 이렇게 모으게 하고 있다 뭐 이런 표시가 나와요. 아주 훌륭한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내고 싶은 애를 선택을 하는데 지금 아까 내가 예시에서는 R자부터 뒤로 갔죠? R자부터. 그럼 R자를 찍어봐요. 그럼 여기 세 번째라고 내가 이렇게 선택을 미리 해놔서 여기 나와요. 세 번째 있는 애라고 딱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마진. 세 번째 있는 애의 마진, 왼쪽 마진을 마진 레프트를 오토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 갑자기 이쪽 공간을 자동으로 밀어 이렇게 알아서 밀어요. 이렇게. R자가 지금 세 번째잖아. WOR. WOR. 그래서 요 R자가 세 번째고요. 그 세 번째 LI한테 마진 레프트를 오토로 주면 즉 R 위치에서 봤을 때 왼쪽의 마진을 자동으로 준 거야. 그럼 자동으로 하면 얘가 밀어요. 자동으로. 네. 이 사이 공간을 떨어뜨려 줍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주시면 끝으로 갑니다. 이거 해보려고 이거 한 거예요. 여기.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직접 줘보시고 코드에다 직접 심어보면 되지. 마진 레프트로 오토 줬어요. 왜 레프트가 오토인지 이해하시면 돼요. 왼쪽을 떨어뜨릴 거니까. 네. 그래서 짠. 플렉스박스라고 줘보세요.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df 그리고 얼라인 아이템 C AIC 그러면 얼라인 아이템 센터예요. 세로 방향 한 줄짜리 세로 방향 그 수직 방향이죠. 한 줄짜리 진행 방향의 수직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확하거든요. 센터 가운데 오게 하고 이 상태에서 세 번째 LI부터 오른쪽 끝으로 보는 건 마진 레프트 마진 레프트 MLA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레프트 오토 MLA 짠! 됐어요? 네, 아까 브라우저에서 준 게 이거예요. 그걸 여기다 그냥 그대로 다시 심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우저랑 얘기가 끝났으면 끝난 거야, 사실은.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진행 방향이라는 얘기를 내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진행 방향의 수평, 진행 방향의 수직, 진행 방향의 수평, 같은 방향, 진행 방향의 수직. 그 개수가 많냐, 적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이 여러 개가 있으면 컨텐트, 하나밖에 없으면 아이템, 스. 이렇게 얘기한 기준이 도대체 뭔지 지금 타이틀 네 번째 하면서 아마 느낌을 조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네 번째 가볼까요? 디스플레이, 넌을 주석 처리해 주시면 네 번째가 등장합니다. 등장! 이게 이제 너무 커지면 옆으로 안 보이니까. 이쪽 편에다가 내가 갖다 놓은 거예요, 얘는요. 이쪽 사이드에다 갖다 놨어요. 월드라는 게 밑으로 내려가 있죠? 월드. 얘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잡아보세요. 그냥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뭐 그냥 놔둬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잡아주시고 수직으로 내려가더라도 내가 얘를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해주셔야지 컨트롤이 쉬워져요. 자,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는 거 여기 보이는 거 롯데 월드를 보세요. 그죠? 보이죠? 얘 찍어요. 밑으로 내려보내요. 디스플레이 탭 플렉스. 네. 근데 이거 밑으로 내려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디렉션을 컬럼. 내려가죠? 디렉션 컬럼으로 보내세요. 네. 안 그래도 좀 전하고 똑같은데요? 하지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이제 얘를 이제 중앙으로 보낸다. 그러면 얘를 중앙으로 보내고 싶으면요. 진행 방향 밑으로 내려가잖아. 진행 방향의 수평. 그 진행 방향과 똑같은 방향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정렬을 잡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 쓸 수 있는 정렬은 뭐예요? justify content 아니에요? 이거라고. justify content는요. 진행 방향을 기준해서 보셔야 돼요. 진행 방향으로 한 줄짜리잖아. justify content라고. 이 정렬을 보시면. 지금 여기서 잡을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을 보시면 네, 진행 방향이 수직이니까 이 직각 방향이죠. 월드의 진행 방향의 직각 방향이니까 이걸로 얼라인 아이템 센터 해야지 가운데 오는 거지. 이렇게 가운데 오게 하시고 이 두 가지 딱 잡고 justify content 지금 justify content는 여기 flex direction을 컬럼 요거는 잡을 필요 없어요. display flex direction column align items center 그러면 요거를 밑으로 내려볼게. 이 L자부터 맨 밑으로 내려볼게. L자가 맨 밑으로 내려갈게. L자부터 L자를 찍어봐요. 그러면 마진 어느 방향이야 이거는? 마진 뭐를 오토 주면 될 것 같아요? L자 위쪽이 자동인 거지? L자의 위쪽 떨어뜨리려고. 그렇지. 그래서 마진 탑이니까 margin 방향키 다시 탑 나왔네? 그러면 탭 하시고
오토 써보시면 L자부터 위쪽을 이 박스 끝으로 얘를 붙이면서 그 사이의 공간을 알아서 자동으로 넓혀준다고 이렇게 떼어준다. 그래서 끝으로 보내는 걸 왜 내가 끝으로 보내는 걸 왜 이렇게 여러분한테 저 해드리는 줄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 물어봐요. 만들다 보면. 언제 물어보게 되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요거 한번 맞춰보고요. 요렇게 여기다가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왜 옆으로 플렉스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왜 굳이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는 걸 왜 하냐면요. 잡다 보면 한쪽 끝으로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딱 찍어보니까 그렇게 딱 잡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플렉스를 썼어요. 얘네들도요. 요 주소가 뭐냐면 한국 타이어. 네, 한국 타이어인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메뉴 보면 메뉴 구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메뉴. 이렇게 찍어봤을 때 약간 빗금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벌써 이거 저거예요. 플렉스예요. 플렉스 쓰고 있잖아. 봐봐. 플렉스 쓰고 있지? 메뉴. 여기도 그렇고 상단도 그렇고 그래요. 여기 쭉 가고 그 다음에 이 박스에서 좀 떨어지게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따로따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잡지는 않았는데 가다가 떨어져서 끝에 배치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마진 뭐 레프트 오토라든가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면 마진 탑 오토라든가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끝으로 떨어뜨리는 거. 그게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여기서는 아예 박스를 따로따로 잡았어요. 보니까. 이거용 박스 다 따로잡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렉스 안에 플렉스 막 이렇게 플렉스 얘도 위에 있는 여기 블록 박스가 옆으로 흘러가게 플렉스 잡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애가 그 안에 있는 애가 또 옆으로 흘러가게 플렉스하게 잡고 UL하고 DIV가 서로 플렉스가 됐네. 네, 그렇게 플렉스 됐고 UL 안에 또 플렉스 LI가 플렉스로 옆으로 흘러가게 돼 있고 이렇게. 오, 플렉스 안에 플렉스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본인이 안 헷갈리면 돼요. 겉에 있는 바로 집게 자식들만 옆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플렉스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잡았어요. 얘네들도 보면. 여기 플렉스 보시면 뭘 썼는지 여기 쭉 나와요. 플렉스, 이 플렉스에서 뭘 썼는지, 이 플렉스에서 뭘 썼는지. 오, 막 온라인 아이템 센터 이런 거 잡았잖아. 이런 것도 잡고, 뭐지? 겉에 있는 플렉스, 얘도 헤더의 플렉스, 이것도 뭐 플렉스라고 justify content 스페이스 비트윈 네, 이런 거 잡았어요. 네, 이거를 양쪽 끝으로 보냈네. 그러니까 이거 잡는 사람 마음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소속시켜서 끝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어쨌든 플렉스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뭐 이렇게 지금 여기 DB컷에서 찾다가 여기 한국 타이어가 그거거든요. 다른 애들도 보면 플렉스가 아닌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인데 얘네들도 여기에 있는 애들 이렇게 여기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이거 뭐 썼을 것 같아? 보시면 플렉스 썼네. 플렉스가 대세긴 하네. 그지? 얘 또 플렉스 썼잖아. 근데 플렉스 안 쓴 애들도 있어요. 물론 멜킨 얘네는 아예 움직이지도 않던데? 이거 내가 아까 디스플레이 넣어줄게. 뭐가 앞에 가리고 있어.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거 썼어요. LI를 인라인 블록 썼어요. 인라인 블록. LI를. 인라인 블록 쓰면은 일단 옆으로 가거든요. 네. 좁으면 떨어질 텐데. 했나 그런 거? 미디어 클리 하나도 안 했어. 닫아버릴래. 이러면 안 되지. 네, 아예 사이트를 또 따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여튼 우리 아시겠죠? 한쪽 끝으로 보내는 걸 내가 왜 신경 써서 여러분한테 또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한 번에 잡을 때 일부를 뒤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네 마진 레프트나 마진 탭 이렇게 오토를 사용하도록 해요. 그 얘기.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거 위아래로 잡는 거 월드 요거 그냥 여기서 직접 잡아가지고 어차피 직접 넣읍시다. 플렉스 박스 여기 디스플레이 플렉스 DF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박스에다 하는 거예요. T4 클래스 T4 디스플레이 플렉스 디렉션 FD FDC 컬럼 FDC 컬럼 왜 이래 FXD에 플렉스 디렉션이 나오죠. 네, FXDC 그러면 플렉스 디렉션 컬럼 그런 데다가
진행 방향의 수직 정렬. 요 밑에다 쓸게요. 얼라인 아이템 센터. 진행 방향의 수직. 그러니까 수직으로 내려가고 있으면 이거의 수직이니까 90도를 얘기하는 거지. 진행 방향의 수직이에요. 얼라인 아이템은요. 그게 한 줄짜리. 네. 플렉스 디렉션은 진행 방향과 같은 수평 방향, 같은 방향. 그래서 justify content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justify content를 안 썼죠. 끝으로 보내는 건 뭐라고? 마진 얘는 탑 MTA 오토 마진 탑 모터로 해가지고 맨 끝으로 맨 아래 맨 끝 맨 아래 끝으로 맨 아래 조금 더 정확하게 썼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지금 한 거는요. 한 줄짜리만 계속했어요, 지금요. 그럼 여러분들 여러 줄 오는 건 어떡하지? 여러 줄 어떻게 오게 하지? 이제 여러 줄 오게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 줄은 이런 거야. 여기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여러 줄 오게 하는 거 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 오는 거. 여러 개 오는 걸 한번 살려볼게요. 타이틀 5번에 디스플레이 넌을 주석 처리해주세요. 디스플레이 넌 주석 처리. 뺄까 해주세요. 그리고 네. 이것도 플렉스박스 잡은데 이거 가서 한번 해볼까?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건 되게 개수가 많거든요. 얼마나 많길래? 다섯 번째. 내가 이거 주석을 왜 안 풀고 있지? 주석 해주라고. 주석 해주고 다섯 번째 박스가 어디 있지? 이건가? 아닌데? 이건가? 아, 다섯 번째 박스. 여기 위에 오네? 그럼 이게 몇 번째 박스야? 요거. 다섯 번째 박스는 그게 아니구나. 이제 내가 속성을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를 플렉스를 주시잖아요. 다섯 번째 박스는 여기 와 있는데 위쪽에 와 있어요. 이거예요. 위에 있는 박스예요. 이거는. 위에 있는 박스인데 얘를 갖다가 플렉스라고 설정을 해주시잖아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로 밑으로 안 떨어져요. 얘는요. 절대로. 왜 절대로 밑으로 안 떨어지냐면요. 부모 박스가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좁아지게끔 기본 설정이 돼 있어요. 그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슈링크 설정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게 뭐냐면 기본 설정을 보시면 되는데 내가 아까 이제 요거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여기 띄워놨던 거 플렉스박스에 대한 PDF 파일 여기 내용을 이제 보면 눈에 들어오지. 자, 아까 플렉스 디렉션은 방향 정한다는 거 그 속성이고요. 수직 수평. 그 다음에 이거예요. 자식한테 플렉스를 주시면 플렉스 그로우 커질 때 작아질 때 기본 크기 이렇게 세 가지를 준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그로우 속성이 1이라는 건 이거예요. 박스가 커지잖아요. 박스가 커지면 따라서 커지는 게 1이에요. 근데 박스가 커질 때 따라서 안 커지는 게 0이에요. 그래서 플렉스 그로우라는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 슈링크도 마찬가지예요. 이 슈링크, 플렉스 다시 슈링크라는 속성을 1이라고 두면은 부모 박스가 작아지면 같이 작아져요. 근데 좀 전에 같이 작아지는 걸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게. 네, 그리고 이게 0을 주면은 얘가 안 줄어들어요. 자기 크기를 유지해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플렉스 베이시스는 원래 크기, 위드스 크기를 따로 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값이 이렇게 돼 있어요. 0, 1, 오토. 아무것도 안 줬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0, 1, 오토. 그럼 뭐냐? 가로 크기는 오토로 돼 있는 거고 등분할 할 때만 그래요. 아까 숫자 줘가지고 등분할 했잖아요. 이렇게 숫자 줘서 등분할을 하면은 양의 정수를 주면은 그로우 값을 따라가게 숫자로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커질 때 작아지는 건 맞춰서 작아지고 1 그리고 베이시스 값은 아예 설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토는 원래 크기 자동으로 가는 게 원래 오토고요. 셋 다. 그리고 이제 이니셜 기본값이 0, 1이니까 뭐예요? 커지는 건 따라서 안 커져도 작아지는 건 따라서 작아져요. 이게 기본값이라고.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 다음에 none이라고 주면은 0, 0, 오토 이렇게 되고 오토라고 한 번에 세팅하면 1, 1, 오토. 그래서 오토라고 하면 1, 1, 오토니까 클 때 작을 때 따라가게 하고 싶으면 오토라고 주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줬을 때 기본 이니셜 아무것도 안 줬을 때 0, 1, 오토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증거를 한번 내가 가가지고 한번 볼게요. 증거를 봅니다. 가서.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놨는데 겉에 있는 박스가 얼마야? 5. 위드스 150. 늘려볼까? 얘가 크게 만들면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죠? 작게 하면 줄어들죠? 크게 하면 커지죠? 그럼 이 다른 거 여기 걸리적거리는 거 좀 없애놓고 해볼게. 아, 디스플레이 플렉스 줘가지고 이게 없어지는구나. 잠깐만. 잠깐 없앴어요. 네, 요거 다시 늘려볼게. 위드스를 늘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커지면은 자기 크기보다 안 따라오죠. 그러니까 이 얘기라고요. 커질 때 따라가니? 아니 이런 소리예요. 0. 플렉스 그로우가 0이잖아. 그런데 플렉스 슈링크는 1로 돼 있다고 그랬죠. 기본값이. 그러면 내가 작아질 때 줄어들래? 박스에 따라서 응. 줄어들잖아요. 박스가 줄어드니까 같이 줄어들잖아요.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 설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이걸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예요. 플렉스박스 줘볼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BF 이렇게 줘놓고요. 여기 T5에다 준 거예요. 좀 전에. 그리고 이거예요. 자식 요소의 플렉스 슈링크 설정으로 크기 유지하기. 부모 박스가 줄어들 때 같이 자동으로 줄어들래? 0. 아니? 라고 설정하면 달라진다고요. 한번 여기다가 아니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줄어들 때 줄어들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식 요소 찍고 그럼 T5 밑에 있는 LI 있어요. 여기 비어 있거든요. 네. 플렉스 다시 슈링크 0. 그러면 밖으로 튀어나오죠. 부모 박스 작아질 때 같이 작아질래? 아니? 한 거예요. 기본값은 1이라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플렉스 슈링크 한번 해볼게요. fx 그죠? 슈링크 fxs 슈링크 fxs 이때 0 아니? 줄어들 때 줄어들래? 아니? 이렇게 하라고요. fxs 0 플렉스 슈링크 0 이렇게 따로 별도로 잡아줘야지 기본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설명을 여기다 밑에다 써놓은 거예요. 플렉스 속성을 자신있어 세팅하지 않으면 기본값은 아래와 같다. 플렉스 이니셜 아래와 동일 플렉스 0, 1, 오토. 두 번째 값이 플렉스 슈링크. 플렉스 슈링크 이게 1로 세팅되어 있다. 그래서 부모 박스 크기가 작아지면 자식 요소 크기도 가로 크기도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이 값을 0으로 하면 자기 원래 크기를 유지한다. 이게 필요할 때 꼭 이렇게 두셔야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일부러 이거 한번 체크하려고 내가
기본값 세팅이 돼 있는 거를 알아보려고 일부러 요 5번째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요거 체크해 주세요. 체크. 네, 지금 뭐 소스 코딩 양 자체는 많지 않아요. 내가 막 필기하느라고 정신 없을까봐 필기 내용은 다 그대로 놨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설명한 내용 이해하시고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구나. 그리고 여기에다가 탁 튜닝만 좀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뭐 많이 쓴다고 뭐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많이 쓰면은 외워지나요? 쓰면서 외우시는 사람을 선생님들이 가끔 뭐라 그랬는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연습장에다 계속 쓰는 거 효율성이 떨어져요. 막 이러면서 옛날에 나 그런 얘기 학교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어쨌든 효율성을 높여보자. 어떻습니까? 그래서 잘 말 듣죠? 네, 그 얘기고요. 이제 6번째를 봅시다. 이제 이게 바로 플렉스 옵션 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개 올 때. 이거를 이제 살려볼게요. 디스플레이 넌을 풀어보성. 주석 처리해보세요. 디스플레이 넌을 없애는 겁니다. 자, 타이틀 6번째 겁니다. 자, 6번째 거 봅니다. 6번째 박스에는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짠. 오. 많아서 막 치고 나갔어, 밑으로. 엄청 많아요. 자, 여기 6개인데 이 박스를 찍어 보시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주면 옆으로 가겠죠? 디스플레이 플렉스. 야,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어땠어요? 슈링크가 1이니까 기본값이 1이니까 얘가 쭉 줄어들어서 안으로 들어와 있죠? 네. 네, 1에 놓고 우리가 이제 요 설정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얘가 여러 줄 오는 거라서 만약에 박스 끝에 가서 갈 데가 없으면 밑으로 떨어졌으면 좋겠어. 네, 그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로 가셔서 플렉스 박스 여기다 잡아주고 플렉스 옵션이 랩핑 옵션이 있거든요. 여기 옵션 중에 랩핑 옵션은 여기 부모에다가 세팅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이걸 열고 위에 보면 내가 아까 이거는 여러 개 올 때 내가 테스트할 거라고 그랬죠. no 랩이 기본값이고요. 플렉스 랩은 no 랩. 그럼 플렉스 랩은 랩. 오. 플렉스 랩은 랩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박스들이 자기 원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옆으로 가다가 자기 크기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걔는 밑으로 떨어지는. 이게 자동으로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랩핑. 그죠? 네. 이렇게 주시면 밑으로 쭉 칸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이제 만약에 일정 글자 수를 내가 여기에 유지시켜 주고 싶다. 그러면 사이사이 간격만 일정하게 만들어 보고 사이사이 간격만 일정하게 만들어 볼까? 그게 뭐지? 사이 간격. 이게 옆으로 간격은 만약에 가운데 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justify content 센터죠. 가운데 오잖아. 수평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여러 개가 있으니까 justify content. justify content 센터를 누르시면 가운데 와요, 얘가. 그죠? 근데 이제 얘가 줄수가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사이사이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얼라인 컨텐트라는 걸 써야 돼요, 이제. 여러 줄 봤을 때는. 그건 좀 이따 써보고, 여기 글자를 좀 수를 맞춰볼게요. 글자 수를. 뭘로 맞히냐? 글자 수 뭘로 맞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얘 글자 수가 이렇게 마음대로잖아. 롯데, 여기서 하고, 월드, 그리고 롯데, 이렇게 내려가게 하고 싶어. 그럼 마진으로 맞추시는 방법이 일단은 방법이에요. 여기 딱 찍어보시면, 네, T6 밑에 있는 LI가 나올 거예요. LI를 찍으시면. 여기 직접 찍기로 LI 중에 아무거나 탁 찍으시면 이 T6 밑에 LI 나오죠? 이걸 가지고 마진으로 여러분들이 크기 조정을 좀 해줘요. 마진 해보세요. M 위아래 0 위아래는 주지 말고 양쪽 마진을 뭐 10픽셀 이렇게 하시면 양쪽 마진 10픽셀 요거 가지고 수치를 올려보세요. 방향키로 11, 12, 13,
14. 오. 14 하니까 롯데, 월드, 롯데. 이렇게 다섯 개씩 딱 끊어지죠? 네. 요 마진으로 밀어가지고 요 간격, 이 박스 크기의 마진을 밀어서 더 옆으로 떨어지게 일부러 한 거야, 이거는. 이 방법은 그런 방법입니다. 네. 되시겠어요? 14 픽셀 주면 밑으로 탁 떨어지네. 마진 0, 14. 네. 밑에 있어요. 그 플렉스 박스. 여기 두 개 잡아놓은 거 내려갈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DF. 그죠? 랩핑은 플렉스 랩. FXWW. 그러면 플렉스 랩. 랩핑 박스는 랩이라고 플렉스 랩을 랩이라고 하시고. 플렉스 랩은 랩.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플렉스 랩은 랩. 플렉스 랩은 랩. 그죠? 플렉스 랩은 랩. 그 다음에 뭐였어요? 여기 진행 방향 정렬은 좀 이따 하고 여기 크기 조정. margin 0, 14 픽셀. 아까 내가 이거 조절해봤죠? 글자 수 조정을 위해 li에 마진을 줘라. 마진을 줘서 자동으로 떨어지는데 약간 간격을 더 준 겁니다. 그리고 수평 방향 가운데 오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밀어가지고 마진만 밀어서 한쪽으로 가 있죠? 네. 한쪽으로 가 있어요. 이 B값을 조금 더 주고 싶긴 한데 이게 뭐라고요? 수평 방향은 이렇게 옆으로 갈 때 여러 개가 오니까 justify content라고. 그래서 이 justify content는 7번, 이 7번을 찍으세요. 7번 박스, justify content, justify content center. 그럼 가운데 오잖아.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볼 때는 여러 개 오잖아. 컨텐트야, 여러 개 오면. 자, 여러 개 오면 컨텐트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으셔야 돼요. justify content, 이 말을 구분하시라는 얘기야. 여기 이쪽에 보면 내가 justify content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는 content는 여러 개를 얘기하거든. 근데 여기 동그라미가 여러 개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봤을 때 여러 개가 쭉 나열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content예요. 그리고 온라인 아이템스 썼을 때는 어땠어요?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수직 방향으로가 온라인이라고 그랬죠? 수직 방향인데 직각 방향인데 이때는 한 줄짜리는 하나만 오잖아. 그러니까 여기 하나 걸리니까 그게 아이템이라고. 하나의 아이템. 이런 아이템들이 옆에 보니까 여러 개가 쭉 있으니까 아이템스라고 쓴다고요. 말은. 아이템스. 근데 지금 이제 이걸 쓸 거예요. 온라인 컨텐츠는 뭐냐면요. 온라인은 수직 방향이에요. 근데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지금 세 줄 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아까는 하나였는데 이게 수직 방향으로 보니까 밑에 줄에도 있고 밑에 줄에도 있잖아요. 여러 개 걸리죠, 지금? 여러 개 있으면 무조건 컨텐츠예요. 아이템이 아니고. 여러 개 있으면. 여러 줄이니까 컨텐츠가 된다고. 수직 방향으로. 아, 이걸 가지고 온라인을 잡으면 맨 위에 붙이고 맨 아래 붙이고 이런 게 된다고요?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 컨텐츠하고 아이템이란 말을 구분시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눌러보면 되지 뭐. justify content는 지금 센터 잡아서 가운데 왔고요. 그죠? 가운데 왔고요. 온라인 아이템 이거 가지고 잡으면은 뭐 되긴 되는데 여러 개 잡을 때 이걸로 잡는 거야. 다 같이 움직이는. 중간에 모여. 맨 위로 다 같이 가. 맨 아래로 다 같이 가. 이렇게. 맨 위로 다 같이 가. 맨 아래로 다 같이 가. 컨텐트 뭉태기로 여러 개가 잡히는 애들. 그리고 이렇게 스페이스 어라운드. 사이사이 어라운드 똑같이 해. 맨 끝에 맨 위 앞 아래로 붙이고 사이 간격을 일정하게. 스페이스 비트윈. 그리고 그 다음은 스트레치. 이건 늘리는 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박스를 다 늘려가지고 꽉 채우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조정하는 거야. 알겠지? 네.
뭉쳐 다니는 걸로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일정하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거 쓰는 거지. 스페이스 어라운드 뭐 이런 거 쓰시면 되는 거죠. 되겠지? 네. 오케이. 그럼 요 설정을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한번 튜닝 해본 애를 여기서 직접 주면 되겠죠? 위에 가서 어떻게 준다? 플렉스 랩 준 다음에 요거 진행 방향 수평 정렬. 수평 정렬은 justify content JCC justify content center 요거 하나 줬고요. 가운데 수평 방향으로 가운데 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의 수직 그게 얼라인 컨텐츠예요. 열어 줄일 때 진행 방향 수직 정렬 열어 줄이니까 컨텐트. 내가 지금 강조한 말은 그거였어요. 컨텐트란 말 얼라인 아이템스하고 얼라인 컨텐트가 차이가 있다. 한 줄이냐 내려가면서 한 줄이냐 여러 줄이냐.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뭉치로 같이 다닐 수 있게끔 해준 거고요. 뭐죠? 온라인 컨텐츠는 아래쪽에다 잡아볼게요. 온라인 컨텐트 AC 하면 온라인 컨텐트 나와요. 스페이스 어라운드 스페이스 온라인 컨텐트 스페이스 SP around 스페이스 around 많이 쳐야지 나오네. 그냥 한 다음에 선택하는 게 낫겠다. 네.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AC만 하면은 온라인 콘텐츠잖아. 그럼 여기 자리 잡혀 있거든요. 이거 뭘로 할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뭘로 할지 여러분들 쓰시면 되지. 스페이스 네, 여기 어라운드 비트윈 이런 거 있죠? 네. 스페이스 어라운드 뭐 이런 거 주시면 일정하게 사이사이가 이렇게 떨어지게 중간에 오게. 되겠지?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7번 하나만 더 확인하면 끝나요. 여러 줄 오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데에서 자동 운영 줄바꿈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만 드리면 끝납니다. 요거 잠깐 확인해 봅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 거는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데서 줄바꿈을 딱 시키고 싶은 거. 그 경우를 내가 요쪽 위에다 올려놓고 여기 롯데 띄고 여기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좀 전에는 글씨를 떨어뜨리려고 내가 마진을 일부러 줬잖아. 그지? 마진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는 거 끝에 붙이기 이런 거 안 될걸? 끝으로 붙이기 안 돼, 이거. 마진 때문에. 마진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그 플렉스 저스티파이 컨텐트? 아니, 이거 맞지? 저스티파이 컨텐트 양쪽 끝에 스페이스 비트윈? 이런 거 줘도 맨 끝으로 안 붙어요. 맨 끝으로 안 붙는다고. 이 마진이 있어가지고. 내가 마진 잡아놨잖아.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그죠? 마진 때문에 L자를 끝에 붙이고 싶어도 안 붙는다고요. L자랑 E자랑 끝에 붙는 거잖아, 원래. justify content 하면은. 스페이스 비트윈, justify content, 스페이스 비트윈 같은 거 주면은 끝에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요. 마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다 극복하려면 약간 뭐라 그러지? 응용을 한가 그냥? 공식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 이쪽 끝으로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도킹을 밖으로 빼야겠다. 이제 좁아가지고. 도킹을 밖으로 좀 뺄게요. 뺐어요. 이제 이쪽에 나오게 할 거야. 도킹을 일부러 뺐어요. 좁아가지고. 7번 보이게 하세요. 디스플레이 넌을 주석 처리. 이거 왜 이렇게 주석이 멋있게 나오지? 멋있게 끝까지 잡혀요. 오, 왜 그러지? 네, 그러고 나면은 이쪽에 타이틀 나오죠. 길게 나오죠. 얘는 높이 값도 오토예요. 자동이에요. 이런 상태고요. 얘는 이제 플렉스 박스로 만들어 줄게요.
높이값 자동 만들어준 거. 이거 위치를 위로 올리세요. 높이값 자동이란 글씨를 하이트 오토보다 위에다 넣으세요. 높이값 자동. 기존 레프트 해제. 이거는 위로 올릴게요. 기본 레프트 해제는 레프트 오토. 그다음에 높이값 해제는 하이트 오토. 네, 크기만큼 늘어나. 그러니까 크기만큼 늘어나 있는 상태 지금. 롯데월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죠? 그래서 플렉스 박스로 만들어줘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DF. 자동 줄바꿈. 자동 줄바꿈은 뭐지? 네, 랩핑 박스. 플렉스 랩, 플렉스 랩, 랩. FXWW. 이렇게 하시면 자동 줄바꿈. 이건 랩핑 박스. 네,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까지 해놓으시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쭉 가다가 떨어졌어. 쭉 가다 떨어졌는데 중간에 글자 없는 애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내가 요 사이에서 얘에서 정확하게 줄바꿈을 하고 싶으면요. 얘를 응용해가지고 이 중간에 li가 하나 있거든요. 줄바꿈을 위한 li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클래스 brk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할 거예요. 제가 줄바꿈을 할 거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7번 박스에 보면은 여기 브레이크 할 li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줄바꿈을 할 거예요. 그럼 디자인을 없애주면 돼요. 디자인을 없애고 얘를 디자인을 없애줄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잠깐 보세요. 요게 그 지금 디자인이 같이 먹혀 있거든요. 아무래도 li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요 li 얘기하는 거예요. 요 li. 요 li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li. 여기 보시면. 그지? 그 디자인이 전부 먹혀 있는 거예요. 얘도 공통 디자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만 디자인이 안 보이게 해주겠다. 디자인을 안 보이게 해볼까요? 자, 어떻게 안 보이게 하지? 여기 다시 볼게. 찍어봐. 찍었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 li. 여기 brk라고 돼 있는 애를 바꿔주는데 일단은 가로 크기를 끝까지 가게 하면 일단 될 것 같은데 위드스를 100%. 그러면 줄바꿈 되죠? 가로 크기 100% 주는 순간 줄바꿈이 돼요. 이 가로 크기 100%준 거는 뭐랑 똑같냐면요. 이거 체크박스 풀어볼게요. 이거랑 똑같아요. 플렉스 베이시스 100% 이렇게 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플렉스에서는요. 가로 크기를 플렉스 다시 베이시스라는 속성으로 설정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가로 크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로 크기를 위드스라고 써도 되지만 플렉스 베이시스라는 말로 대신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쓰면 뭐겠어? 이건 플렉스 박스 안에 있는 구성은 플렉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높이값 없애야 되겠네. 하이트 0. 그리고 여기 디자인도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무슨 디자인이 있어? 보더가 있어. 보더 넌. 그러면 완전히 없어졌지. 없어졌지. 플렉스 베이시스 100%, 하이트 0, 보더 넌 하니까 브레이크 역할을 얘가, 그러니까 이 줄 바꿈 역할을 얘가 대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플렉스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용도는 원래 이 용도가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일정한 비율을 아예 꽉 채우기를 해가지고 퍼센티지를 주면은 떨어지겠지. 예를 들어서 5개까지 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20%? 근데 여기 중간에 있는 거 하나 없어져야 돼. 아, 이게 아니구나. 일반적인 거, 예. li를 만들어야겠다. .t7 밑에 있는 li인데 얘가 위드스가 플렉스 베이시스
10%. 아니, 보더 때문에 늘어나서 그래. 이거. 보더가 있지 이게 20%. 보더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워가지고 떨어뜨게 하는 방법은 있을 거야. 이거 안 주더라도. 이런 거 안 주더라도. 이 디스플레이 넣어주기. 이거 없더라도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옆에 올 수 없도록 퍼센트를 주는 이런 방법도 물론 있을 건데, 근데 디자인이 들어간 애는 어떡할 거냐고.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없애는 거를 브레이크 얘를 이용해 가지고요. 어떤 요소에서 100%를 차지하게 해버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약간 그냥 응용을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뭐 공식적인 뭐 사용 예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그냥 응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랩핑까지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여기에다가 플렉스 베이시스 fxb 그죠? fxb 이걸 어떻게 한다고? 100% 여기 하고 기존 디자인 없애고 안 보이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트형 border none 이렇게 해주세요. border none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줄바꿈을 강제로 시켰고요. 그 다음에 랩핑 했으니까 랩 됐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간격만 좀 조정해주면 되겠지? 어떻게 조정해요? 이 박스에서 플렉스 박스 T7에 있는 플렉스 박스 여기서 justify content 가지고 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사이에 스페이스 비트윈 하니까 끝으로 가죠. 얘가 끝으로 가잖아. 이렇게 뭐 around 또는 evenly 이런 게 다 가능하다고요. 저는 끝까지 가게 한번 해볼게요. 스페이스 비트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쫙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다. 이제 박스를 늘렸을 때 간격 같은 것들을 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박스 크기가 하이트를 내가 오토로 했거든. 그러니까 하이트에 만약에 이렇게 정말 크기가 있다. 이런 크기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간격을 여기서 또 줄 수가 있는 거죠. 얼라인 컨텐츠인가요? 맨 위에, 가운데, 맨 위에, 맨 아래. 사이 일정하게. 맨 끝으로 위아래로 딱 볼게. 이런 거 간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거 사이즈가 이렇게 있을 때 박스 사이즈가 있어야 돼. 그거는 부모 박스 크기에다 맞춰가지고 온라인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제가 justify content만 양쪽 스페이스 비트윈만 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자동 줄바꿈 밑에 사이 간격 있죠. 네, 그래서 justify content 스페이스 비트윈 JCSB 뭐 이렇게 한 번에 잘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네,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마무리입니다. 이제 기본 여러분들 기본은 다 한 거고요. 이제 요거를 갖다가 소스는 뭐 반영을 한번 제가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이제 문서적으로 한번 쭉 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했는지만 한번 좀 짚어보고 네, 플렉스는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첫 번째 칼자루를 여러분에게 쥐어드렸습니다. 탁 잡고 이제 막 쓰시면 돼요. 옆으로 보낼 일 있다고 플렉스, 플렉스, 플렉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기본적으로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는요 블록 요소에 그 해당돼요. 기본 설정이 옆에 아무도 못 온다. 근데 이제 인라인처럼 오게 하는 플렉스도 있어요. 여기 내가 그런 설정이 있는데 그거는 얘가 여기 저기
그 PDF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디스플레이 플렉스잖아. 근데 디스플레이 인라인 플렉스도 있어요. 원래 블록형 플렉스이기 때문에 인라인 플렉스라는 애도 있어요.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주시고 여기에 있는 거는 일단 이렇게 그려서 연습을 좀 해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본 데가 여기죠. 네, 기본 값들 플렉스 자식 요소에다가 설정하는 값들이 있다라는 얘기 했고요. 그리고 플렉스 속성에 사용되는 키워드에 따라 추격되는 속성은 이렇게 이제 줄여서 쓸 수 있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마진 레프트 오토. 그래서 한쪽 끝으로 보내는 거. 네, 마영어 하면 가운데 오고 이런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수직 방향에서는 마진 오토 0. 중간에 오는 건 오토 0. 끝으로 보내는 건 플렉스 아이템을 수직으로 배치할 땐 이렇게 하면 먹힌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박스에서는 이렇게는 안 먹히는데 수직 방향이 안 먹히는데 플렉스에서 먹혀요. 플렉스 디스플레이 안에 아이템 안에 있는 요소는 마진 오토형 이런 것도 먹힌다고. 한쪽으로 보내는 거 이렇게 먹힌다는 거. 마진 가지고. 그 다음에 justify 컨텐츠는 뭐라고? 수평 방향인데 한 줄일 때. 정리하는 겁니다. 온라인 아이템 수직 방향인데 한 줄일 때. 한 줄. 네. 아이템스. 그리고 중앙정렬 같은 거 플렉스박스일 때랑 일단 일반 블록 요소를 할 때랑 뭐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justify content, align items를 센터 잡아주시면 가운데 정가운데 오는데 블록 요소에서는 마진 오토, 사방 오토 해가지고 가운데 오게 하는 뭐 이런 설정을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플렉스라는 게 좀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부모 요소를 인라인 블록 요소로 만들기. 그래서 플렉스를 적용하면은 플렉스 컨테이너는 블록 요소인데 블록 요소는 브라우저 화면 한 줄 전체를 다 차지하죠. 인라인 블록 요소는 한 줄의 일부 영역만 차지하게 된다. 네, 이 얘기입니다. 밑에 이 얘기가 그거예요. 인라인 플렉스라고 하면 이렇게 옆에 올 수 있다고. 옆에 플렉스를 잡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요.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플렉스 디렉션 해가지고 방향 우리가 바꿨었죠. 로우냐 컬럼이냐 리버스 하면 반대로 가고. 그 다음에 플렉스 랩의 속성으로 줄 바꾸기. 그래서 랩핑을 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온라인 컨텐츠는 열어 들어올 때 세로 방향으로. 그래서 플렉스는 지금 뭐 다 지원한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윈도우 10 이상이니까 지금 뭐 윈도우 10이 어디 있어? 11도 지금 폐기가 됩니다. 이거 완벽하게 다 지원합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더가 여기 따로 안 나와 있는데 아까 오더 여기 위에 올라가서 오더 좀 볼게요. 순서 오더 플렉스 오더. 여기 자식 요소의 오더라는 거 있죠? 오더. 위쪽에 있어요. 여기 우리 지금 코딩 연습한 거, 플렉스 연습한 거에 오더란 순서를 정해서 박스가 나열되게 하는 게 오더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방향을 반대로 순서를 완전히 처음 마지막부터 거꾸로 이렇게 오게 하는 거. 그런 거 되는데 순서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 W3에 있는 거 보세요. 요거 링크로 이동. 이거예요. 오더. 예, 플렉스로 오더를 주는 방법인데 이거예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아이템, 스트레치 뭐 이런 게 색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스타일에 오더를 순서를 줬죠. 플렉스 박스인 상태에서 플렉스 컨테이너라는 애 뭐가 설정되어 있어요? 플렉스라는 디스플레이가 설정되니까 자식들이 옆으로 흘러간 거예요. 옆으로 흘러갔고 별다른 설정은 여기 없고요. 디자인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오더라는 거를 여기다가 따로 준 거예요. div. 여기다가 스타일을 직접 줬지만 뭐 선택을 해가지고 주셔도 상관없어요. 첫 번째 div에 오더 3 이런 식으로. 오더 3
3, 2, 4, 1이니까 네 번째 게 제일 앞에 나왔죠? 그 다음에 2번이 두 번째 나왔죠? 잠깐만. 3번이 1번으로 나오게 해볼까? 거꾸로 한번 해봐. 3번을 1번으로 바꾸고 4번을 4번으로 바꾸고 아니 4번을 3번으로 바꾸고 내 마음대로 바꿔보는 거지 지금. 2번을 1번으로 바꾸고 2번을 4번이 없구나. 4번으로 바꾸고 1번을 2번으로 바꾸고 그래서 run 바뀌었잖아요 순서.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순서를 완전히 다르게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대단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로 쓸 일이 많지 않아가지고 오더라는 거를 써가지고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고 여기다 반영을 해보진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체크해 주세요. 네, 플렉스 기본편 마무리입니다. 마무리.